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6년째 행정동호회 회원 전용으로 사용하며 상당한 예산 지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할구청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알고도 묵인해온 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행정동호회라는 간판이 놓인 광주 서구의 한 건물. 내부로 들어가니 사무실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켠엔 자그맣게 경로당이라는 표시도 붙어 있습니다. 전직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인 동호회 사무실로 보이는 이곳, 사실은 경로당입니다. 광주시 행정동호회는 이곳 사무실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경로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로당으로 운영하겠다며 지난 2017년부터 광주 서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회원 88명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지원된 경로당 예산만 매달 30여만 원의 운영비와 가전제품 구입 비용 460만 원 등 2,500만 원에 이릅니다. 일반 운영비인데 일반 사무실 운영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짜장면을 한 개씩 사놓고 같이 이제 월요일에 하는 거죠. 서구는 예산을 지원한 게 벌써 6년째지만 행정동호회원들만 경로당을 쓰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돈만 주고 관리 감독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취재가 시작되고 문제를 인식했다며 이젠 다른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경로당이 행정동호회에서 일부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알게 됐고요. 회원들이 실제로 그 부분들만 한정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더 확인하고. 광주시 행정동호회 특혜가 의심되는 지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홍보 책자를 만들고 지역의 주요 행사 때 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보조금액은 7,200만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특혜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더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내년부턴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 시각이 봤을 때 혹시나 특권 이런 걸로 비칠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이냐. 공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논란은 매번 반복되지만 고쳐지지 않는 관행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특혜성 지원으로 정작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곳은 없는지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광주시 교육감의 후보 시절 약속이죠. 당초에는 내년부터 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이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어 당장 실현은 어렵게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 개인당 초, 중, 고 아이들에게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명 꿈드림이 지원금 사업,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선거 공약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를 완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구상은 이랬습니다. 기존에도 학생 개개인에게 입학 준비금과 수학여행비, 문화예술 체험비 등을 지원해왔는데 여기에 지원금을 더해 총 1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 고3 학생 한 명이 1년에 14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꿈드림이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86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체크방도 살 수도 있고요. 학습 준비물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게 당초 인수위의 계획.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1년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인 만큼 조례와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복 지원이 없는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23년도는 기지원금을 좀 인상해서 확대하는 방향이고요. 관련 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24년도부터는 완벽하게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에 지원금 지급 방식을 정하고 사용 시스템 등도 구축해야 하는 상황. 유권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1년 뒤에는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겨울이 되면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자동차 배선을 물어뜯는 사례도 있는데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엇인가가 물어뜯은 흔적이 보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사이 히터 연결 부분이 파손된 겁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배선으로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배선이 차량 하부에 있다 보니 길고양이나 개 등에 노출되기 쉬워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비 기사님이 여기가 끊겨서 충전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고압이 흐르는데 그 보호하는 재료가 자체가 이제 잘 끊기는 재질이다 보니까. 부쩍 추워진 날씨에 길고양이들이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동을 끈 지 얼마 안 된 자동차 엔진룸에는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여수에서만 길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160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모른 채 시동을 걸면 길고양이가 다치는 것은 물론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 쪽에 끼어서 차량 결함이 발생을 하고 차량 운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 외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차에 타기 전 엔진룸을 두드려 고양이가 인기척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퀴를 발로 차거나 차량 곳곳에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적정 마리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요. 소값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출하를 앞둔 한우 한 마리의 생산비를 따져봤습니다. 2년 전 숫송아지 구입비가 490만 원, 그동안 사료비가 400만 원, 약품 등 기타 비용이 50만 원, 합쳐서 940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은 900만 원, 적자 출하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한 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년 공들여 키웠지만 손실만 안겨준 꼴입니다. 좀 더 오르면 낼까 하다가 더 떨어지니까 지금 이도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축산 농가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적정 마리수 300마리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과잉 사육에 따른 속값 파동 우려가 제기됐는데 최근 들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른소, 송아지 모두 가격이 9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사료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배합사료가 1kg에 550원대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국제 곡물가 인상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등 국내 한우 시장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협에서 비료값 할인해 주댔기에 정부에서 사료도 그런 비료하고 똑같이 혜택을 준다면 축산 농가들이 더 자신 있게 사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농가들이 도산했던 10년 전 속값 파동의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육 마리수를 과감히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등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광동 신임 위원장은 편협한 역사관과 진실 왜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진실에 눈 감고 망언을 일삼는 자를 임명한 건 숭고한 민주화 운동을 심각하게 모욕한 것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김광동 위원장은 김일성과 5.18 개헌군의 박헌영이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을 허위라 마저 주장하고 공산화시키기 위한 북한 개입설을 다룬 작업의 논문을 일환으로 발표한 바 펼쳐진 있습니다. 겁니다. 다만 진압하는 과정. 몽골발 황사 유입으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발령되는데 광주 전남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황사를 밀어내 내일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구례와 장성, 영광 등 전남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한편 내일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 1에서 5cm의 눈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 제한급수라는 비상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최근 수돗물 생산량이 8.7%까지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물 절약 노력의 효과로 당초 3월 말 고갈 예정이던 동북댐 고갈 시점이 내년 5월 14일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 1일부터 장마 기간 전까지 제한급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격일제 제한급수 등 제한급수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제한급수 시 수돗물 품질 저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59억 원으로 영산강 하천 유지용수 활용사업 등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4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아랍계 보이스피싱 일당 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집트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로 피해자에게 저리 대환 대출해주겠다며 속인 뒤 피해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 대금에 섞어 보내는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검거된 일당 가운데 2명이 합성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판매상 3명도 검거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2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김대중 추모사업회 등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평화음악회를 열고 올해로 22주년을 맞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김 전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이 대동전통문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동전통문화대상에서는 3명이 대상을 받았습니다.